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채권 행사 중단됐습니다. 자, 결국은 망했다. 물론 워크아웃이 완전히 망한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게 워크아웃이 될 것이냐? 어렵다고 봅니다. 왜 어려우냐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자, 태영건설 PF 현황입니다. 총 PF 대출 잔액이 4조가 넘습니다. 자기 자본이 8천억이에요. 자기 자본 대비 PF 비중이 525%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워크아웃으로 막아지느냐? 안 막아질 것 같다는 거죠. 자, 태영건설이 보증한 PF 대출 잔액 4조 4,100억 중에 순수 부동산 PF 잔액이 3조 2천억 규모예요. 자, 그리고 민자 SOC 사업에 대한 PF 보증을 제외했다고 하잖아요. 요건 뭐냐면 민관 같이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땅 대주고 니들이 이거 공사해. 그래서 민관 같이 하는 거. 이것도 지금 엎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자체들이 어떻게든 해주겠지라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래도 이걸 빼준 거야. 이걸 뺀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자체가 어느 정도 있으니 요거 빼면 순수 부동산 PF 잔액은 3조 2천억이야. 이것도 어마어마하죠. 문제는 이 중에 절반, 47%가량이 미착공 상태예요. 막 짓고 있어. 막 짓고 있으면 그래도 빨리 지어서 싸게 분양해서 현금을 막 돌릴 수가 있는데 3조 2천억 중에 47%는 공사 시작도 못했어요. 이거는 그냥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3조 2천억 중에 절반은 날아가는 거 아니냐. 아예 현금화를 시킬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거기다가 또 이게 더 악질인 것은 미착공 현장 45%가 지방에 있어요. 수도권에 있으면 그나마 요렇게 누구한테 싸게라도 헐값에 팔아서라도 현금을 좀 돌리고 할 텐데 미착공 현장의 또 절반 가까이가 지방에 있어요. 악성이죠. 너무 악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워크아웃도 불가능할 거고 결국은 부도 처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부 태영건설 분양사업장에 필요시 허그 보증으로 계약자 보호 세금 때려 박아줄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부동산이 얼마나 이상한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사비가 10억이라고 쳐요. 네, 아파트 올렸어? 공사비 10억 들어갔어? 그 중에 얼마가 이자일까요? 4억 정도 됩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대충 40%는 금융비용이다. 무리하게 다 대출로 공사를 지으니 공사비의 40%가 금융비용이라는 거예요. 자, 분양가가 내가 아파트 5억의 분양을 받았어. 그 분양가의 40%는 은행으로 나간 돈이라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빚으로 이자로 나간 거야? 그러면 금융권은 아파트 올라갔는데 그 공사비의 40% 이미 챙겼죠. 이자로. 자, 내가 분양을 받아. 분양받는데 금융권은 또 뭘 해? 주담대 30년, 40년, 50년. 나는 또 그 아파트를 사는데 은행한테 또 이자를 내요. 그러니까 금융권들은 건설사들하고 하나의 카르텔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아파트 짓기만 하면 공사할 동안 이자 잔치로 돈을 쭉 빼먹고 그 비용을 국민들한테 전가를 하네? 전가를 했는데 그 국민들은 돈이 없으니까 주담대를 받아서 또 그 아파트를 사네? 그리고 나한테 이자를 또 주네?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건설사와 금융사와 카르텔을 맺고 건설사들은 언론까지 가져가면서 이걸 실드를 치고 펌프질을 하고 국민들만 호구돼서 개쪽박을 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거 뭔가 이상하다.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다. 이걸 느낄 수 있는데 언론들이 그걸 부채질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아파트 사서 부자 될 거다라는 욕망에만 펌프질을 하고 있으니 결국은 이 모양 이 꼴 나는 거 아닙니까? 이 구조 자체를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브릿지론, 본 PF 이 구조 자체를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앞으로 시공사는요, 시행사든 시공사든 자기 자본 몇 퍼센트 이상 이걸 더 강화해서 부동산 개발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이 꼴 납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일단 채무가 정지돼요.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 하청업체들 돈 하나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태영이 보증선 현장들이 있어요. 보증선 회사가 망했으니 보증이 휴지 조각이 된 거죠. 보증이 사라져 버렸네? 그러면 태영에 돈 빌려주거나 보증서 준 금융기관 채권들 전부 부실 채권, 부도난 채권이 돼요. 줄줄이 파산 도미노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한 거, 이게 왜 정말 심각하다라고 판단해야 되냐면, 이 정부가요, 총선 이후까지 막아놓은 거야. 근데 이게 삐져나온 겁니다. 무조건 총선 이후로 이자도 유예해주고 다 해줬어요. 총선 전에 터지면 안 된다. 안 된다. 다 해줬는데 태영이 못 버틴 겁니다. 총선까지도. 이게 엄청난 심각한 신호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예요. 정부는 총선 전에 부동산 PF 무조건 터지지 않게 해. 이게 특명이었거든요. 근데 버티지 못했다. 자, 태영부터 시작이에요. 이게 도미노처럼 망하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이렇게 쭉 보면 20% 정도의 부동층이 있습니다. 이 부동층은요,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이걸로 총선에 들어갈 거냐, 내가 투표를 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 정부가 못 살려줍니다. 덩어리가 너무 크고 앞으로 줄줄이 계속 터질 건데 정부가 이거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바보 같은 게, 이게 윤석열이 진짜 멍청하다, 윤석열이 너무 무능하고 멍청하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 부동산 PF인데요. 부동산 PF 이거 전 정권 탓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임기 초반에 건설사 망하게 놔두고 아파트값 막 후려잡는다라고 만약에 했으면 전 정권 탓하면서 우리가 정상화시킵니다.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금리 올라서, 미국 금리 올려서 된 건데, 자동으로 된 거지만, 그때 구조조정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문재인 정부 개쌍욕 먹고 윤석열 잘한다 소리 들을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렇게 문정부 탓하더니 이건 덩치를 키워버렸어요. 왜? 건설사들하고 윤석열 정부하고 짝짝꿍이 너무 심하게 돼 있었거든. 저는 롯데건설 윤석열 정부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롯데건설이 둔촌주공에 물려 있었단 말이에요. 롯데건설 부도설도 꽤 많이 돌았어요. 근데 둔촌주공 부도나면 미분양되면 안 된다고 모든 부동산 규제를 다 풀어버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전문가들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 이렇게 다 풀어버리면 계속되는 폭락장이면 더 이상 정부가 쓸 카드가 없는데 이걸 한꺼번에 다 풀어버린다고? 둔촌주공을 어떻게든 살려야만 한다. 특명이 떨어진 건데 저는 그게 롯데건설 때문이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산업은행 여의도 본점, 산업은행 부지가요, 롯데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노른자 땅이에요. 지금 롯데백화점 명동 본점 있죠? 거기가 옛날 산업은행 땅이었습니다. 산업은행이 여의도, 그 당시 여의도는 허허벌판이었는데 여의도로 가고 그 자리에 롯데가 들어와요. 그때도 특혜 논란이 있었습니다. 롯데는요, 유통사로 알고 있고 건설사로 알고 있고 그런데 사실상 부동산업자입니다. 부동산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특히나 탐욕스러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특혜로 부동산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지금도 부동산으로 엄청난, 거의 신화급적인 부동산 투자로 평가받는 데가 어디냐면 롯데 칠성 부지가 있어요. 롯데는요, 탐욕스러운 정부가 들어오면 부동산으로 엄청난 돈을 법니다. 이명박 정부 때 결국은 롯데타워를 올립니다. 그때 모든 정부에서 롯데는 여기에 100층짜리 건물 좀 올릴 수 있게 해줘라. 근데 이게 안보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모든 정부에서 그걸 안 해줬어요. 근데 MB 정부 때 그걸 딱 해줍니다. MB가 활주로 요렇게 틀어. 서울공항 활주로 요렇게 틀어. 그리고 허가를 내줍니다. 맨입으로 허가를 내줬을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MB가 얼마나 꼼꼼한데?
이거 털어봐야 되는데 안 털었어. 롯데는 그렇게 탐욕스러운 정권이 들어서면 부동산으로 엄청난 이득을 본다. 자, 산업은행 부지 여의도에 있는데 그 옆에 뭐가 있냐? 더현대가 있습니다. 더현대 으리으리하게 현대가 쇼핑몰을 지었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네. 배가 아파. 롯데는 배가 아파요. 아니 현대제네는 유통에 우리보다 뒤에 들어와서 지금 제일 좋은 자리에 여의도에 저렇게 잘 된다고? 근데 산업은행 부지가 무지하게 커. 국회의사당 지하철역이랑 연결도 가능할 정도로 위치도 너무 좋아. 산업은행 부산으로 가면 그 자리 우리가 먹는다. 이런 뭔가의 딜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정황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런 딜이 미리 돼 있었다면 롯데건설 망하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둔촌주공 미분양 얘기 나오자마자 롯데건설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모든 규제를 다 풀어서 둔촌주공 미분양을 해소해 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렇게 건설사와 이 정권이 탐욕으로 무언가 얽혀져 있는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윤석열 정권 초반에 구조조정하고 부실한 데 정리하고 아파트값 정상화 시켰다면 문재인 정부 탓하면서 윤석열 일 잘한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했죠. 그걸 안 했어. 레고랜드 김진태가 그 사고 쳤을 때 김진태를 배임으로 감옥에 집어넣었으면 윤석열 정권 일 잘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겠죠. 안 했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능하고 무식하고 오로지 탐욕 이런 정권이다라는 겁니다. 총선 때까지 어떻게든 안 망하게 하려고 모든 걸 뒤로 밀어놨는데 태영은 결국 못 버티고 지금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다른 데는 어떻게 될까? 총선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팁니다.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빨리 현금화 시켜놓고 관망하고 계셔야 한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 줄줄이 파산 도미노가 일어나는데 어디가 어떻게 마구 쓰러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축은행이 쓰러질지 어디가 쓰러질지 아무도 몰라. 이제는 못 막아. 줄줄줄줄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할 건데 그게 나한테 불똥이 안 튀도록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위험한 곳 대우 푸르지오 있죠. 여기가 대우 건설은 아니고 푸르지오가 아마 대우 조선해양건설인가 뭐 이런데 푸르지오 여기도 현장에 어음 지급을 한 지 꽤 됐습니다. 이런 데들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태영도 현장에다가 어음 지급한 거 때문에 이거 부도난다 얘기 나왔는데 결국은 워크아웃 됐죠. 푸르지오 대우도 아주 위험합니다. 지금 안 위험한 건설사들이 많지가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비하셔야 됩니다.